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 헤르츠입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첫 화의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지금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업적으로는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 교재를 집필하고 있고요. 또 사이드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유행어와 밈들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Korean Meme and Slang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외국어 교육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벼운 팁들을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주말 오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여서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업이 수능 영어를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능 영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인강 선생님 있으시는 교재를 제가 집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집필자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이제 한국어 밈도 또 이제 섭렵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전 정말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계정들이 이거 되게 신박하다 하는 계정들을 들어가 보면 다 먼저 팔로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발 늦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좀 그렇게 트렌드에 민감하신 그 비결이 뭔가요? 일단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가장 주 고객층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학생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반응하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일을 하든지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특히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자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즐기는 것도 있는데 이건 생업의 문제다. 그러니까 약간 뭐 직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맞아요. 사실 그게 또 좋아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천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도 사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 너는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사소한 이슈도 다 한다. 뭐 열애설 난 거 누가 누구랑 어땠다더라 이런 것도 제가 다 섭렵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신변잡기나 네. 약간 떠도는 그런 소문들에 관심이 굉장히. 맞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최신 트렌드를 약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항상 지고 있다. 제가 성민님보다 항상 앞으로도. 놓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선의의 경쟁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인스타에 한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좀 계시는 거죠? 트렌드 조사라고 저랑 저희 동료들끼리는 하는데 릴스 보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뭐 잠에 들기 전에 30분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보시네요. 맞아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이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명언 같은 게 있는데 룰루레몬 창업자가 요가복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요가 클래스가 3번 열리는 걸 보고 이게 지금 트렌드다 파악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최소 3번 이상 눈에 띄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보기보다 3번 이상 보이고 그게 내 주변에서도 보인다 하면 이거 트렌드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셨을 때 팟캐스트는 트렌드인가요? 네. 지금 딱 선구자적으로 잘 잡고 계신다. 지금 딱 이 짧은 도파민에 중독된 릴스에서 살짝 롱폼으로 넘어오고 좀 더 편안한 팟캐스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 좀 항상 그 쇼폼으로 했을 때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의 한계가 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롱폼으로 넘어왔는데 성민님은 콘텐츠 만드실 때 좀 그런 결핍은 없으셨나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요즘 또 짧지 않으면 바로 내려버리시니까 후킹하고 좀 더 자극적인 거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뒤로 미루게 되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또 그런 밈이나 이제 좀 자주 쓰는 그런 언어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을 소개를 하다 보면 사실 설명이 많이 붙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게 비롯이 됐고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맞아요.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맞아요. 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스토리에 이제 쓰이는 용례 같은 것들을 맞아요, 다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는 걸 보고 되게 진짜 수집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제가 밈을 알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직장에서 써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써도 되는지, 그쵸. 아니면 친구끼리만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동사형으로 활용할 땐 어떻게 하고 명사로만 쓰이는 거면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예문들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짧은 릴스 안에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드뉴스나 릴스에는 최대한 이거의 정의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는 다른 분들이 쓰신 그런 수많은 릴스나 다른 카드뉴스를 제가 수집을 해서 스토리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과 같이 수능 영어 위주로만 공부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처음 회화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회화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내가 모르는 영화에서 다들 아는 이거 명대사인데 너 몰라? 이러면 난 그 영화 모르는데 하면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문화적인 레퍼런스를 아는 것이 참 대화를 하는 데서 중요하구나를 처음 깨닫고 또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반대로 한국어를 배울 때 이거 반대로도 이 친구들도 궁금해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다시 영어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배웠어도 갑자기 냅다 써버리면 갑자기 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90년대에 유행했던 유행어인데 제가 갑자기 야 이거 완전 오나전 대박이지 않아? 하면 이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긴 하죠. 그래서 그런 지금은 잘 안 쓰인다 이런 정보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맥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유행어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게 또 유행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나전도 그렇고 뭐 더 거슬러 나가면 너 진짜 캡이다. 너 진짜 지대짱이다. 지존이다. 막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당장 뭐 한 6개월, 1년 뒤에 또 안 쓰는 말들도 맞아요. 많아지니까 더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올리는 건 지금 당장 유행하는 거. 일단 지금 유행하는 건 당장 알려드리고 아니면 완전 고유 명사화된 것들 지금 뭐 국룰이다 이런 거는 사실 좀 굳어져서 많이 관용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좀 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콘텐츠를 볼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오면 내가 저 표현을 써야지 해서 계속 그거를 갈무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성민님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럭키비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또 그런 뭔가 기록된 것들이 있어야 맞아요. 꺼내낼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을 하는 노하우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트렌드 탐색 그러니까 릴스를 보면서 계속 트렌드 반복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이번에 럭키비키가 유행인 것 같으니까 얘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앞으로 보이는 것들 다 폴더에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제 다른 계정으로 보내놔요. 그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모였다 싶으면 이제 컨텐츠 만들고 걔랑 같이 스토리로 올리는 거죠. 그니까요. 이게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유행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이고 올라온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절차로 모이고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텀이 생기다 보니까 네. 유행하고 바로 올리면 사실 모두에게 좋은데 저는 충분한 용례와 이게 뭐 그쵸.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까지도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올린 것들도 조금 있긴 해요. 그쵸. 이게 사실 원래 본업이 있으신데 맞아요. 그 본업 외에 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느꼈던 갈증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뭐 이런 유행어라든지 이런 밈들을 누군가 알려주고 다 모아놨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배우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걸 말하려면 이제 제 수능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좋죠. 제 수능을 생각한 것보다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재수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까 이렇게 뭐 고민을 하던 차에 김아란 선생님이라고 그 영어 에듀테이너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명품이 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슨 사실 학벌은 19가지의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 이유는 본인이 하기 또 나름이다. 지금 여러분이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근데 만약 그 시간과 노력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하버드도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하버드를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수능 공부할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뭐 확고하게 난 뭐 의사가 돼야겠어, 난 뭐가 돼야겠어 이런 게 없었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영어 공부를 해보자 하고 영어 공부를 20살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란이라는 크리에이터 분께서 해주셨던 그 맞아요. 말이 되게 나의 시각을 넓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거네요. 생각을 한꺼풀 벗겨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정말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성공한 삶이야 라는 걸 거의 주입받다시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하면 또 다르게 성공할 수 있겠네를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뒤로 영어 공부를 쭉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셨던 성취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텍사스로 교생 실습을 간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전공이 초등교육이거든요. 교대를 나왔는데 그 교대에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 몇 명 선발해서 텍사스로 교생 실습을 한 달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미국 일단 여권도 없었어요. 외국 한 번도 안 다녀왔고 정말 뭐 외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토종 한국인인데 거기 지원자 애들 보니까 뭐 여권이 미국 여권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 뭐 외국 몇 년씩 살다 온 애들 너무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면 되지. 그래서 정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영어 회화 공부에 그때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거의 가장 최상의 성적으로 뽑혀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이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완전 텍사스 하면 생각나는 카우보이 아저씨들 또 말 키우고 그런 곳에서 약간 전기톱 이런 거 체인서 다행히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정말 동양인 아무도 없는 곳에 뚝 떨어져서 제가 영어로 막힘없이 의사소통이 되는 게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교생 실습 동안에 그 어쨌든 영어 공부를 다 하고 가셨으니까 맞아요. 또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으셨나요? 학생들과의? 학생들이라 하면 학생들 사이에도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또 학생이고 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거 알아요 하면 다 아는 척해요. 그래서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거 아냐고.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막 본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무슨 대사였던 것 같아서 그건 몰라 이렇게 인정하고. 진짜 그럼 다양하게 그 문화 같은 거를 섭렵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올리신 콘텐츠가 핫쇼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젠 핫쇼핑까지. 진짜 세대를 아우르지 않고 인기 있는 거라면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그런 거를 공감하는 게 언어를 배우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뱉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당장 이 사람과 내가 무슨 대화를 하지? 맞아요. 하면 대화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결국에 스몰톡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얼마나 다양하나가 되게 관건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유익한 또 정보를 주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또 경험에서 바탕이 되셨고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교생 실습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게 3학년 겨울방학 때 간 거라서 4학년 마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원래는 임용을 봤어야 됐어요. 그쵸. 저는 초등교육학과니까. 근데 네. 제가 안 보겠다고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아란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나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영어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사실 초등교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그쵸. 많진 않거든요. 아이들을 좋아하면 너무나 좋은 직업이지만 맞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좀 더 다르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용은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임용을 안 보셨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분들은 어쨌든 임용을 보고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성민님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셨죠? 저는 사실 수능 영어 관련한 일은 20살에서 21살 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일찍 한 하셨네요. 4,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마케팅도 새로 맡은 게 그 시점이라서 마케팅 공부도 하고 또 고려대학교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수료를 했습니다. 성민님을 딱 떠올리면 그 갓생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영어를 어쨌든 계속 공부하는 학습자이자 한국어를 맞습니다. 알려주시는 선생님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하이브리드로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학습자로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뭔가 교수자로서 내가 이렇게 채워야지라는 감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요즘의 트렌드를 좀 배우고 싶어서 요즘에 그런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 너무나 엄중한 질문이 이렇게 한 번에 훅 들어오다니. 외국어 교육의 트렌드. 일단 분명히 SNS를 빼놓진 못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언어 크리에이터도 많이 보거든요. 뭐 프랑스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릴스를 활용해서 상황극을 하거나 아니면 재밌게 유머를 섞거나 그것이 가장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팟캐스트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저의 팟캐스트는 어떤 방향으로? 이 팟캐스트는 중급 이상의 정말 중급을 넘어서 고급 구사자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분들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는 어휘들이고 또 이 톤도 사실 상황극 릴스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박또박 말하게 되고 좀 맞아요. 느리게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어투니까 저희 따라서 쉐도잉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쵸. 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말을 그래도 좀 또박또박 해야겠다. 그리고 또 너무 틀린 어휘를 막 쓰지 않아야겠다. 약간 이런 압박이 약간은 들긴 하는데 맞아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항상 좀 고민인 게 자막을 달 때 이 한국어 부분을 내가 정말 일상 어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순화해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쓸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교과서적으로 써주시는 선생님들은 저 말고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일상 어투를 많이 보여주자. 정말 20대에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어휘들. 그래서 이걸 마주쳤을 때 이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뭐 입덕하다. 그쵸. 최애 이런 말도 그냥 스스럼 없이 쓰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진짜 케이팝을 좋아하고 또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해외 학습자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표현들도 돌판에서는 되게 유행하는 말들이잖아요. 그쵸. 뭐 입덕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확실하게 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잘 긁어주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또 타겟을 정확하게 또 맞추고 계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좀 정확하게 20, 30대의 K-팝이나 좀 젊은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제 채널을 이제 제 영어 선생님도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 40대 남성분이신데 저희 영어 선생님은 저의 계정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요? 손민수하다를 처음 배우셨다는 거에서 저는 성민님 계정 보면서 한국어 공부해요.
라고 제 영어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깃이 아닌데도. 네, 흥미롭게 이제 오.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되게 재밌을 만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손민수하다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쓰는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거의 한 40대 이후부터는 좀 그런 표현들을 잘 쓰진 않는 것 같고 거의 20대가 네. 위주로 쓰는 표현들이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은 또 그런 표현을 잘 모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치인트라는 드라마를 안 봤다면 그리고 그 웹툰을 안 봤다면 모를 수 있는 표현인데 진짜 효자손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세대 혹은 다른 뭐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으면 나 그거 알아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구나 깨닫고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또 트렌드 헌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트렌드 네, 사냥꾼. 트렌드 사냥꾼이신데 트렌드 사냥꾼의 레이더에 어쨌든 저도 한번 걸렸잖아요. 그럼요. 제가 먼저 선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레이더에 꽂힌 그 포인트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영상의 퀄리티가 말이 안 됐어요. 이건 뭐 BBC인가? 네, 좀 더 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좋아요. 정말 편집이 이분은 무조건 영상 편집에 따로 전문 편집자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전문 경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상 편집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어 콘텐츠가 대단히 깊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여타 지금 유행하는 상황극이나 그런 간단한 회화 표현을 알려주는 콘텐츠와 굉장히 차별화됐다고 느꼈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분은 정말 고심을 하고 만들었겠구나라는 게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앞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팔로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여쭙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미식가의 식당에 갔을 때 그 미식가들은 사실 어떤 요리를 만들 때 그런 저런 계산을 하고 만들잖아요. 난 이런 거를 좀 독특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희열은 먹는 사람이 그걸 알아봐 줄 때라고 약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방금 비슷한 희열을 약간 느꼈어요. 제가 알아봐 드렸나요? 그럼 성민님도 영어를 배우실 때 발음에 대한 문제는 좀 없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일단 BAD랑 BED의 발음을 저는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냥 두 개 다 배드 아니야?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정말 수천 수백 개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 계속 들으면서 들릴 때까지 계속 됐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를 아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음 단어 그 단위의 발음도 있고 또 억양 그 한국인 특유의 하이 이렇게 그쵸. 짧게 떨어지는 거 말고 하이 이렇게 좀 그쵸. 굴러가듯이 말해야 하는 그런 인토네이션 익히는 것도 사실 정말 많이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교정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나라 언어와 우리 모국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전 배울 때는 정석적으로 배우고 또 그걸 정석을 알아야지 변형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둘 다 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꼭 규칙을 막 너무나 그거에 얽매여서 뭐 다른 거를 못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라도 원칙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뿐인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알려줘야 돼?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할 말은 없고. 그럼 이제 티칭 스타일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발음이라는 게 이 상대 인상을 되게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음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예시 짤이 있어요. 어떤 남학생분이 애니메이션을 대단히 좋아하셔서 이제 독학으로 일본어를 마스터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가셨어요. 대학 교양 강의가 있어서 진짜 자랑스럽게 발표도 하고 교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수업 끝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근데 김구는 왜 여학생 일본인 만투로 얘기를 하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애니로 배워서 맞아. 할 수 있는 일본어가 여학생 억양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발음은 정말 이 사람의 인격과 이 백그라운드와 모든 걸 보여주는 좀 지문 같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거의 한 80% 정도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학습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적인 어조를 그런 말투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한다고 하는 외국인 그 방송인들을 봐도 되게 말투가 조금은 여성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좀 어쨌든 배우는 그 목표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여성적인 어조가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그쵸. 아니지만 당연히 본인이 아니죠. 뭐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그쵸. 요즘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런 어조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배워버리면 그 맞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저도 말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조사나 어미도 올려가면서 그랬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 이제 공식적인 뭐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뭔가 진행을 한다 이럴 때는 사실 그렇게 말을 잘 하진 않죠. 그래서 그 자아가 따로 나뉘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일상과 공식적인 말하기는 다르니까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한 가지밖에 못 배워놓으면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는 무기가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화살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그쵸. 있어야 되는데 화살밖에 없어요. 그쵸. 거의 뭐 칼만 들고 막 이렇게 찍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 사실 영어는 다행히도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 넷플릭스도 그쵸. 있고 뭐 다른 언어권 사람들도 사실 영어는 많이 배우니까 그런 학습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어조와 다양한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그쵸. 한국어는 대부분 K-드라마 또는 아이돌 분들 통해서 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말하기나 뭐 또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한국어를 배울 일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단계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없다. 왜냐하면 사실 영어만 써도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은 안타깝긴 합니다.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해보시는 게 네. 제가 항상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죠. 그쵸. 행동대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수요를 조사해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한국학 공부하시는 외국인 분들 제가 주변에서 보면 논문 교정이나 이런 거 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논문 글쓰기도 또 다른 그쵸. 분야잖아요. 그런 사실 특수한 분야의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찾아보면 또 어딘가에 다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수요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 혹은 뭐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쪽에서 찾아봐야지. 약간 이런 브랜딩 측면에서도 정말 깊이 있고 한 끗 다른 한국어를 하고 싶으면 파리 한국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직한 백과사전 같은 사람. 네. 실제로 백과사전까지는 아닌데 약간 백과사전인 척하고 싶은 만나 뵈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네. 선생님으로서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바로 훅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모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그러니까,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라고 하면 당연히 언어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하자다 하면 상대적으로 영어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가 더 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학습자의 그 모국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 한국어는 기초까지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근데 이제 딱 관문이 어딘가요? 저는 한 중급 이상부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말은 이제 고맥락 언어니까 괜히 눈치란 게 생겨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앞뒤 막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배우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잘했네. 약간 이런 걸 들었을 때 good job이 아니에요. good job. good job.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느냐 아니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문화적인 것도 같이 다루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이거를 또 같이 연결시키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 문화를 배우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무래도 뭐 더 외국어를 많이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보는 게 조금 더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고 왜 쟤네는 저기서 저렇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맞아요. 그게 이제 해결되는 포인트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항상 불편하고 궁금한 지점이 나와야 맞아요.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어 학습이 항상 불편함과 어려움의 연속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게끔 도와주는 게 교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내가 뭘 해줘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제 컨텐츠는 어려움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어려워져라. 고행 약간 추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고민은 들지만 당근도 가끔 주세요. 그러니까요. 당근도 좀 줘야겠어요. 네. 학생들 쓰러지지 않게. 네, 당근. 저희 오늘 팟캐스트는 영어 자막이 달리나요? 영어 자막 넣어야죠.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끝 단계로 넘어가서 어쨌든 수능 영어 플러스 한국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더 목표가 있으세요? 이후의 목표라고 하면 제가 주변에 여행 크리에이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집하는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이판 거주하시고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좋아하시는 맛집, 뭐 그분이 좋아하는 다이빙 스팟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니까 정말 맛집 빠삭하게 알고 있고 어느 치킨이 맛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살려서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뭐 투어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약간 찐 한국인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혹은 이런 경험들을 너희에게 해주게 하고 싶다. 네, 약간 할머니 김장 투어, 오, 할머니 새참 투어, 농활 체험. 좋죠, 좋죠. 이런 저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농활 체험 이런 거.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 그거는 여행사에서 그렇죠. 뭐 자격증이라도 따야 돼. 관광 통역사라도 따야 되나.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실제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연세대로 교환을 그 해에 왔어요. 와서 제가 다 투어 해줬거든요. 뭐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제가 설명 다 해주고. 너무 좋지. 또 뭐 맛집 데려가지고 롯데타워 가지고 떡볶이 같이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런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맞아요. 제가 이런 열정이 어디서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애국자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 맞아요, 업을 맞아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무리 뭐 한국이 살기 힘들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저도 우리 선조들이 지내온 그 역사가 너무 마음 아프고 맞아요. 이걸 견뎌오고 이 정도 성장을 이뤄낸 게 사실 자랑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이 우수한 한국의 뭐 화장품이나 다른 제품들도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다음에는 여행 가이드로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뵙기를 고대하며. 맞으실 어떻게- 거죠? 네, 뭐 저도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한국어 네이티브가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제가 보조라도 아니면 뭐 그런 현장의 스케치라도 제가 맛집 많이 아시니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전국 식도락 여행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관심 그러니까. 있으시면 DM 주세요. 진짜로 이거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는 추진합니다. 바로. 진짜 저희 실행력이 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한 5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쵸. 5명이 있으면 그쵸. 아니 지방을 가려면 차로 가려면 좀 큰 차를 빌려야 되고 맞아요. 이제 뭐 서울이면
뭐 여유롭게 다닐 수 있고. 맞아요. 사실 고속버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럴 때 아니면 또 그런 거 언제 타? 맞아요. 고속버스 KTX. 타는 법 이제 알려주고 직접 티켓 끊어보기 이제 실생활로 바로 투입. 너무 좋다. 주문도 직접.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자, 응급 아니면 안 도와줘요. 이제 규칙은 한국어만 쓰기. 맞아. 미리 이제 알려주고 그걸 직접 실제로 해보기. 진짜 활동이 끝판왕이네요. 진짜. 진짜로 결제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좀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해보는 걸 기대하며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였습니다.